좋아요, 구독. 이청원 FA님께서 포착하신 실시간 특징주의 매매 시그널도 함께 잡아볼까요? 네, 이번 설에 많은 사람들이 다 놀러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관련된 기업이에요. 에어부산. 제가 에어부산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 같은 FSC가 있고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으로 분류되는 LCC가 있습니다. LCC 항공사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가격 경쟁력.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 부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 전략이 먹힐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행객이 지금 너무 많이 늘고 있죠. 출국자 수 기준으로 2020년 월등히 넘어갑니다.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LCC 항공사들이 굳이 비행기 가격, 표 가격을 낮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려버려도 괜찮아요. 그것을 상회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덕분에 매출액이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 정말 크게 다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제주항공과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기준으로 대략 120% 정도 올라갔고 에어부산과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50% 내외로 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FSC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모두 다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매출액은 더 늘어날 겁니다. 이유가 여행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모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물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보더라도 대략 0.2%밖에 되지가 않고 제주항공이 가장 많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2%대밖에 안 돼요. 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30% 수준인데 여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행 운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수익성이 항공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는 것. 반면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조금 낮으나 안정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FSC보다는 LCC 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관련된 기업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중에서도 에어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게 매출액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영업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고요. 매출 원가와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매출액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제주항공이나 진에어에 비해서 낮습니다만 제가 너무나 높게 평가하는 것 매출 원가율이 지금 화면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18%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제주항공이 41%고요. 진에어가 39%, 티웨이 항공이 36%입니다. 동사가 유일하게 너무 낮아요. 이게 의미하는 건 동사가 매출액이 조금만 늘게 되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이 대략 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타 기업들은 거의 다 9%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가 저렇게 낮다는 것은 동사가 항공료를 조금 더 낮게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기타 부대 비용이 상당 부분 낮게 측정되어 있다든지 그렇게밖에 저는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에어부산이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거라고 봐요. 이를 반영하듯 지금도 그래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중에 최근에 바닥을 찍은 이후로 주가 상승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에어부산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비용의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을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인지하고 동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의 매출 비중이 77.5%이고 국제선의 매출 비중이 대략 14.7%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선이라고 하면 거의 다 김포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제주도 가는 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의 수익성이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국제선 같은 경우에도 장거리 노선은 사실상 LCC가 크게 없습니다만 단거리 노선에 해당하는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 수익성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 동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동사, 티웨이 항공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7.79%나 늘어났는데 아마 앞으로 이렇게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항공기를 구입할 거예요. LCC 항공사들은 전통적으로 항공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리스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전셋집 뺄 때랑 똑같아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판관비에서 통상적으로 15%는 차지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구입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유권을 확보해서 이것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소폭 줄어들 수 있다 하더라도 추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여행이 되든 화물이 되든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도 최근에 50대를 구매했고요. 에어부산도 아마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장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안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흐름 자체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략 6,500원 선까지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